이상민은 1973년 6월 24일 대한민국 서울에 번화한 산업지역인 영등포구에서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고 어머니는 의류 노동자였으며 상민은 어린 시절부터 기계 소음과 공장의 먼지가 삶의 일부였던 힘든 시절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 어려운 어린 시절이 아니라 그가 32살이었던 2005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해에 그의 어머니 김혜숙 씨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혜숙은 상민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와 그의 두 동생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한 강한 여성이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늦게까지 재봉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상민이의 방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놓아두기도 한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상민 씨는 사무실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어머니가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만 보았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땀을 닦는데 자주 사용하던 수건을 깡마른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껴안고 흐느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이상민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다. 그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영등포구에 있는 자기 옛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발을 마사지해주던 생강기름 냄새가 아직도 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상민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충분히 고마움을 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한다. 그는 어머니가 앉았던 빈 의자를 바라보며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밤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도시락, 즉 흰밥과 김치, 말린 생선이 들어있는 단순한 도시락을 신성한 기념품처럼 간직하며 결코 열어보지 않았지만 버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의 일부가 산산이 조각난 것이기도 했고 가장 힘든 시기에 그가 항상 의지하던 위안이었습니다. 상민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가장 깊은 상처이며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다. 그 슬픔은 그를 변화시킨 방식 때문에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상민 씨는 낙관적인 사람이었으며 늘 웃으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로 그는 더 조용해지고 덜 수다스러워졌으며 때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에 잠겨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어머니를 잃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려는 이유 중 일부를 잃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삶이 계속되고 여전히 일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그 슬픔은 조용한 그림자와 같았고 이상민의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처럼 날마다 해마다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상민은 영등포구의 노동자 계층이 사는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는 큰 꿈을 꾸더라도 혹독한 현실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마쳤지만 가족의 돈이 부족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1992년 19살의 나이로 서울의 한 전자공장에서 조립 라인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급여는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조용한 삶을 살 생각은 없었다. 그는 기술에 특히 열정적이었고 종종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전자기술과 프로그래밍에 대해 스스로 배우곤 했습니다. 퇴근 후 그는 좁은 빌린 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책의 각 페이지를 읽고 코드의 각 줄을 적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1997년 강남의 한 작은 스타트업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입사하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경력에 있어서 첫 번째 전환점이었고 그를 공장 노동자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상민의 첫 번째 큰 성공은 그가 30살이던 2003년에 찾아왔다. 그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규모 팀을 이끌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춘 이 소프트웨어는 한국의 많은 회사에 빠르게 도입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부산의 대기업과 계약을 맺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상민 씨는 개발 부문장으로 승진하면서 한국 기술업계에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경력은 2010년에 기업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블루웨이 테크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상민 씨의 리더십 하에 블루웨이브 테크는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일본과 싱가포르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기준 회사 가치는 500억 원, 약 4천만 달러를 돌파했고, 상민 씨는 독학으로 성공한 기업가로서 기술 잡지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배경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영등포구에서 보낸 힘든 시절이 그를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민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그는 큰 좌절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인 물류관리 시스템은 출시 직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 계약을 해지했고 상민 씨는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는 밤낮으로 버그를 고치기 위해 일했고 종종 사무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지만 결국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회사가 계약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한 그날 밤, 그는 회의실에 혼자 앉아 서류 더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울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팀을 되살릴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 상민은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또 다른 때인 2017년에도 상민은 자신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다 다시 눈물을 흘렸다. 블루 웨이브 테크는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면서 공급망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이를 익히고 18개월 동안 팀과 함께 일했으며 종종 밤새워 코드를 작성하고 시스템을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피곤으로 눈이 충혈된 채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늘 믿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어 어느 미국 기업이 100만 달러에 인수했을 때 상민은 자신의 팀처럼 환호하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에 조용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제가 했어요. 그 눈물은 기쁨과 고통, 성공과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추억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상민에게 있어서 성취란 단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기술 산업계의 발자취를 남기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2018년부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 브랜드의 아이 플랫폼을 만드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배웠습니다. 상민 씨는 인터뷰에서 한국인도 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그가 쉴 새 없이 일하고 수백 번 실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실패를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야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속도가 느려졌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상민이가 항상 지향하는 또 다른 목표는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는 영등포구의 빈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주말에는 무료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종종 수업에 와서 아이들에게 공장 소년에서 기술 기업가가 되기까지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합니다. 2025년까지 그의 프로그램은 200명 이상의 학생을 지원했고 그중 많은 학생이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상민은 이것을 자선으로 여기지 않고 삶에 대한 보답, 노력의 가치를 가르쳐준 어머니에 대한 보답으로 여긴다. 그는 밤마다 학생 명단을 앉아서 검토하며 그들의 이름이 고용 계약서에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100만 달러짜리 계약보다 더 의미 있는 성취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상민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기술 컨퍼런스에서 연계를 차지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는 2020년부터 이 목표를 위해 준비해 왔으며 블루웨이브 테크 제품을 글로벌 대회에 출품하고 유럽과 미국 투자자들과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길이 길더라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을 멈추면 어머니를 실망시키게 될 거야. 그 꿈은 상민이가 지친 낮과 외로운 밤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불길입니다. 이상민은 2000년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서 아내 박지영 씨를 만났다. 은행원으로서 2살 많은 지영은 기술업계에서의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민의 성실함과 열정에 끌린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고 2002년 서울에서 간소한 예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상민과 지영은 결혼 초기엔 행복한 부부였다. 그녀는 가게 재정을 관리하는 것부터 어려운 시기에 그를 격려하는 것까지 항상 그를 지원했습니다. 2004년에 두 사람은 아들을 낳았는데 상민은 아들이 강하고 똑똑해지길 바라며 이민재라는 이름을 지었다. 지영은 그가 일하는 동안 종종 늦게까지 함께 있어주고 커피를 내리고 그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는 인내심 많은 여성입니다. 하지만 상민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 2005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소극적이 되었고 아내에게 자신의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상민을 위로하려 하지만 상민은 종종 슬픔에 잠겨 그녀를 밀어낸다. 사소한 일로 다투는 날도 있었고 상민이는 화가 나서 누구의 동정도